아, 인간이 된다. 나 개빡칠 것 같아. 이제부터가 진짜야.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학교 성적이 달라집니다. 아, 진짜. 아직 먼 거 같죠? 전 멀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고등학교 발표가 한 1월 말쯤 나오지 않습니까? 한 일주일, 1, 2주 뒤면 나올 것 같은데. 놀라운 소리야. 자, 118페이지 봅시다. 118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식 세워가면서 항등식 성질 한번 세워보셔야 됩니다. 다항식 p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px 플러스 3은 p1 빼기 x를 만족시키고, 이거는 처음 보는 형태죠. 얘가 뭐를 말하고 싶은지는 잘 모를 것 같은데, 이런 게 왜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없을까를 생각해보면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처음에 무슨 식이라고 줬어? 그럼 이건 차수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 그걸 먼저 생각하면 출발하는 거야. 모든 게 다 이유가 있다고 했어. 차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뭘 쓸 일은 이제 없어. 개수 비교법을 쓸 일은 없는 거야. 차수를 모르니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에게 남은 건 뭐밖에 없는 거야? 수치대입법밖에 없는 거야. 수치대입법을 쓸 수 있어야 돼. 그럼 얘도 수치대입법을 한번 쓸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수치대입법 때문에 있는 거야. 그럼 사실 여기서 지금 당장 수치대입법 할 거는 특별한 게 안 보이잖아요. 뭘 대입할지 모르고 누굴 구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일단 수치대입법을 할 거다라는 일단 생각은 해놓고,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다항식 px 플러스 3x를 x마일로 나눈 나머지는 6이다. 자, 여러분 밑줄 치세요. x마일로 나눴어. 몇 차로 나눴죠? 1차로 나눴죠. 1차로 나눴을 때는 우리가 누굴 쓸 수 있다? 나머지 정리를 쓰는 거야. 혹시나 헷갈리는 사람 적어놔요. 1차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 정리를 쓰는 거지, 괜히 이 식 갖다가 나눗셈 관계식 귀찮게 세울 필요 없다고. 알겠어? 1차로 나눴을 때는 나눗셈 관계식 쓰지 않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나머지 정리를 써요. 그럼 1 그냥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P1 플러스 3이 얼마? 6 쓰시면 되고요. 따라서 써놓은 나머지 정리 또 써놓은. 그래서 P1은 얼마? 3 체크해 놓고요. 자, 여러분 그러면 위에 한번 올라가 봐봐. 여러분 위에 있는 x에다가 뭐 대입하면은 3 나올 것 같아요? 뭐 6이나 아니 1 나오려면은 x에다 그냥 얼마? 0. 그쵸. 0 대입하면 p 마삼도 구할 수 있고, 그쵸. 이런 것들을 좀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 내가 뭐가 필요한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으니까 그건 좀 이따 생각해보고.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플러스. 자, 그리고 밑에 또 식 볼게요. 요번엔 다항식 x 플러스 1 px를 x마일 x마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rx라고 돼 있어. 자, 그럼 우린 이건 당연히 뭘 쓸 수밖에 없다? 2차로 나눴잖아요. 그거요. 그거요. 나눗셈 관계식 쓰세요. px x 플러스 1 px는 그 다음에 x마일 x마3, 몫은 언급이 없지만 rqx라고 쓸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rx 자리에 진짜 아무 생각 없이 rx라고 쓰지 말라고요. 알겠죠? 왜? 우리가 걔를 구해야 되는데 써놓으면 뭐 할 거야? 몇 차로 나눴으니까?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몇 차? 1차. 그거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놔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 설정이라고까지는 얘기 안 할 거예요.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1차가 돼 있어야만 해. 자, 그랬을 때 우린 지금 문제에서 이 A랑 B를 다 구해낼 줄 알아야 되겠지. 그러면은 이렇게 나눗셈 관계식 우리가 쓴 이유는 이 식이 무슨 식이 되고 항등식이 되고, 나는 뭘 쓸 수 있다? 수치대입법과 개수비교법 중에 하나 쓸 수 있는데 난 당연히 뭐 할 거다? 수치대입법을 쓸 거다. 대부분 이제 여기까지 만드는 것까지 거의 만드는 것까지 못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데, 만들어도 여기서 이제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당연히 수치대입법으로 가야 됩니다. x는 1, x는 4 대입하죠.
1 대입해 볼까요? 1 대입하면은 2p1은 a 플러스 p. 3 대입해 볼까요? 4p3은 3a 플러스 p. 여기까지. 자, 근데 여러분 아까 전에 p1은 3인 거 구해놨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인 거야? 6이 됐어. 자, 근데 여러분 p3은요? 이제 구할 수 있겠죠? 왜? 여기다가 우리가 얼마를 넣으면 되니까 x에다가 0을 한번 넣어보는 거지. x0 대입하면은 p3이 얼마가 되는 거야? p1이 되는 걸 알게 돼. 따라서 p3도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야. 괜찮나요? 그래서 여기 주어진 식은 수치 대입법 용으로서 우리한테 준 개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p3을 우리가 못 구해서 문제를 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모든 문제들이 다 인과관계가 있는 건데 그 인과관계를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써놓으세요. 여기까지. a 플러스 b는 6, 3a 플러스 b는 12. 연립하고 RX 구한 다음에 R4 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자, 119번 볼까요? 자,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으로 갑니다. 자, 몇 차로 나눈 거 보이시죠, 여러분? 1차로 나눴죠? 당연히 뭘 쓴다?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 그럼 바로씩 구할게요. F2 더하기 G2는 5.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도 2 대입하면 F2 세제곱 플러스 G2 세제곱는 80.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F2 G2. 여기까지 괜찮아? 어렵지 않은 문제잖아요. 혹시나 뭐 힘든 사람들은 A랑 B로 지원하세요. 지원하고 풀면 훨씬 더 편하겠죠. 그래서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A 플러스 B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 공식 쓰면 끝나겠죠. 다 만들어줄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여기까지 보여줍니다. 얘는 그냥 단순한 그냥 나머지 정리를 그냥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나머지 정리를 잘 쓰는 게 아닙니다. 나머지 정리를 못 쓰는 문제를 잘 푸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다음 볼까요? 자, 120번. 이제 120번부터 조금 특이한 문제들이 시작될 텐데, 자, 이번에도 한번 천천히 훑어보죠. 자, 다항식 fx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 플러스 1은 fx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x를 만족한다 라고 돼 있고 아마 이것도 좀 생소할 거예요. 그러니까 막 경험이 그렇게 많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나머지 정리 문제들을 풀 때 일단 식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F0은 3인 걸 알 수 있죠. 이건 나머지 정리 바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써놓으세요. F0은 3. X로 나눈 거는 0 대입하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맞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뭘 구해야 됩니까? fx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눠서 나머지를 구해야 돼요. 즉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나눗셈 관계식을 쓰고 물론 거기에 있는 2차식은 인수분해가 예쁘게 돼서 바로 썼고요. 뒤에는 rx라고 그냥 제발 쓰지 말고 1차식인 걸 알았으니까 ax 플러스 b로 써놔라.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뭐한다? 수치 대입법을 통해서 x에다가 얼마랑 1과 2를 대입해보자. 계속 이 흐름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f1이고 그 다음 여기는 2a 플러스 b는 f인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 늘 풀던 대로 풀었어.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식 일단 세우고 그 다음 나머지 설정하고 수치 대입하고 근데 문제는 얘네 둘을 모른다는 거지. 그럼 얘네들을 구할 수 있는 힌트가 위에 여기 준 거예요. 방금 거랑 크게 다를 건 없죠. 그럼 F1 구하려면 난 여기다 X에다 뭐 집어넣으면 돼요? 0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럼 F1은 F0 이랑 똑같죠. 따라서 F1은 3인 거 발견. F1이 3인 걸 발견했으니까 다음은 X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해 보시면 돼요.
이것도 사실 누가 시키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주어진 식을 보고 이게 뭐지?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거지? F를 찾으라는 건가? 아니면 숫자를 넣어보라는 건가를 계속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F2는 쭉 쓰세요. F1 그다음 플러스 3빼기 2까지. F1 아까 3이라고 했죠? 그래서 넣고 쓰면 정리 잘 됐나요? 일단 식은 정리 잘 해놓고 연립과 계산까지는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자, 다음 121. 아직까지는 뭐 특이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흐름으로 가요. 자, 121번도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자 밑줄 칠까요? 양수. 이것도 괜히 주진 않았을 거라는 거야. 분명히 주는 건 이유가 있어. 항상 수학 문제 풀 때는 의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들은. 자, 그래서 맨날 문제 안 읽는 사람들 맨날 실수하는 게 그런 것 때문이잖아요. 그죠?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밑에 식이 나와 있어요. 너무 더럽게 돼 있네요. 일단은 식이 정리가 지금 다 안 돼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간단하게 좀 변형시킬 수는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사실 이거는 뭐냐 미지수가 있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fx 플러스 1의 3의 제곱이 빼기 4가 아예 온전하게 그냥 나왔는데 굳이 이렇게 준 걸까에 대한 생각이 좀 드는데, 자 그럼 일단은 멈춘 상태에서 생각만 해봅시다. 문제 읽고 방향성을 잡아야 되니까. 이 식은 개수 비교를 해서 f를 구하라는 건지 아니면은 수치 대입을 해서 f에 대한 무슨 값을 찾으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맞잖아요. 문제만 띡 보고 나서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구하라는 걸 보셔야 돼요. 뭘 구하라는지 봤더니 fx 플러스 1을 x 플러스 k로 나눈 나머지가 7이 되도록 하는 k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아직은 내가 수치를 대입할지 이걸 다 전개해서 실제로 풀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전개를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fx를 찾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왜냐면 마이너스 k를 대입해가지고 7인 걸 찾으려면 또 복잡해질 테니까. 자, 일단은 이 식을 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뭐 당장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 감이 안 와서. 근데 이거는 이제 4 한번 넘겨보시고 전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x제곱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4. 오, 뭔가 딱 떨어지게 생겼네. 그치? x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인 게 이제 반. 굳이 우리한테 숨겨놓은 거야. 이걸 잘 못 보게 하려고. 그리고 여기 완전 제곱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 플러스 3은 x제곱 마이너스 2인 건데, 여기서 이제 처음에 썼었던 뭐 최고차 계수가 양수라는 조건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생각해봐봐. 이거의 제곱이면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제곱했으니까. 그죠? 하지만 fx 최고차 계수가 양수라는 조건 때문에 마이너스가 안 되고 플러스만 살아남는 겁니다. 이게 다 이유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조건들은 그 이유를 하나씩 찾아 나가다 보시면은 정리가 잘 될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런 식 있으면요, 여러분 좀 이제 그냥 간단한 팁 중에 하나인데 이상하잖아요. fx 플러스 3 겪어보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x 자리 대신에 다른 걸 넣어서 fx로 바꾸는 거에 대한 연습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x 자리에다 뭘 넣으면 fx가 되죠? x 빼기 3을 x에 대신 넣는 거예요. 이해됐나? 여기도 x 빼기 3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fx로 바뀝니다. 이런 것도 나중에 천천히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fx 그냥 나오겠네요. 문제에서는 차수를 안 알려줬는데 이건 차수를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라기보단 차수를 알기 때문에 굳이 풀 필요가 없는 거였죠. 괜찮나요? 자,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밑에 있는 건 당연히 또 k가 있지만 쫄지 말고 어차피 1차로 나눴잖아. 우린 못 쓰면 돼. 또 써. 나머지 정리 쓰면 돼. 항상 1차로 나눴을 때는 그냥 나머지 정리. 즉 f 1 빼기 k는 7 쓰시면 됩니다. 이제
이제 그냥 이거 쏙 집어넣으면 되겠죠. 정리하고 그냥 끝내면 되겠네. 결국 F1 빼기 7, 1 빼기 7 넣는 거, 1 빼기 K 넣는 거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의 제곱 빼기 2는 7. 마이너스 제곱이면은 둘 다 플러스로 바꿔도 되는 거 정도는 알고 있죠? 그리고 이것도 바보같이 그냥 3이라고 하지 말고 설마서 여기까지. 그래서 K값 2개 정하시면 정답입니다. 아니면은 저식 전개한 다음에 두 분의 합으로 구해도 답은 나올 수 있으니까. 자, 다음 122번. 이거는 아까 풀었던 문제 좀 응용인 것 같아요. 되게 놓읍시다. 자, 다항식 x 부제곱을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라고 할 때, 자, 일단 여러분 이거 아까도 얘기했던 건데 1차로 나눴으면 당연히 뭘 쓰는 거야? 나머지 정리를 쓰는 거라고요. 알겠죠? 나머지 정리를 쓰는 건데 갑자기 몫에 대한 언급을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몫에 대한 언급을 해주면은 우린 단순히 그냥 나머지 정리만 쓰지 말고 관계식 자체를 그냥 썰어주면 돼요. 즉 무슨 말이냐? x 부제곱은 x 플러스 2 쓰시고요. 몫은 qx인데 qx에 대한 정보를 넣어줬으니까요. 그거 qx 자리에다가 그대로 써놓으시면 돼요. 당연한 거 맞나요? 9차는 1차 곱하기 8차? 맞죠? 자, 여기에서 또 이제 실수를 많이 하는데, 자,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에 대한 언급이 있어, 없어? 자, 없는 이유는 두 가지인 거야. 나머지를 쓸 필요가 없거나 나머지를 내가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안 알려주거나. 맞죠? 근데 이 문제는 내가 나머지를 뭐야? 알 수 있잖아요. 맞죠? 나머지가 뭔데? 마이너스 2 대입한 마이너스 1 부제곱. 알 수 있으니까 안 알려준 거야. 안 알려줬다고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심술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문제에서. 알려줘도 되는데 너희들이 살 수 있으니까 니들이 찾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말 없다고 해서 없는 거 아니야. 잘 체크해놓고.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2 자,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뭘 찾는다? A 홀수만 찾는다. 그럼 이 문제는 아까 그 문제랑 똑같은 거야. 자, 우리 엑셀 뭐 대입하자? 1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하자. 써볼까요? 일단 1 대입하면은 아이고야, 이게 이렇게 붙어있네요. 그래서 이제 좀 천천히 좀 생각 좀 해봐야겠네요. 그래서 A형 그냥 무작정 아까처럼 A형부터 A8까지 합이 나오는 건 아닌가 봐요. 마이너스 512. 그러면은 510이 넘어가서 513 되고 나누면 결국 A0, A1, A8는 3은 3, 1은 3, 3, 7이 21, 3은 170 이렇게 체크. 그냥 요거 넘어간 다음에 3으로 나눈 겁니다, 여러분. 그냥 마일도 넣어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부족은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는 1 되네. 상관없네. A0 빼기 A1 플러스 A8까지 빼기 50. 따라서 A0 빼기 A1 플러스 A8은 511까지. 막 문제를 짬뽕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배웠던 그 수치대인 문제에다가 나눗셈 관계식까지 추가시키고 나머지 정리 추가시킨 거죠. 계속 이 문제는 그냥 배운 거를 계속 쌓아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새롭다기보단 그냥 배운 게 겹쳐지는 겁니다. 뭐 자꾸만 여러 개 써야 되니까 어려워지는 것 뿐이죠. 자, 우리가 구하는 거는 기억식과 니은식을 뭐 하면 된다? 빼주면 된다. 그 다음에 나누기 뭘 한다? 일을 한다. 써면 돼. 계산은 여러분들이 마무리해 주시고요. (123번도) 오랜만에 또 등장했는데 123번도 마찬가지. 나머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에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말이 없으면 나머지는 반드시 있는 거야. 없어도 없으니까 없어요가 아닙니다.
x20 플러스 2x 플러스 5는 x 플러스 1 곱하기 qx 나머지는 이제 알아서 쓸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알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바로 A, B 나머지 다 구할 수 있어요. 이제 바로 수치 대입을 해야 된다는 게 좀 정리가 될 거예요. 식 쓰면은 바로 보여야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 써놓고 밑줄 쓸까요? QX의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의 합 밑줄. 이걸 말하고 싶은 게 뭐다? 그렇지, Q1입니다. 써놓으세요. 그건 Q1이에요. 1 대입한 거 말하고 싶은 거. 자, 앞으로 여러분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합은 무조건 1 대입하는 거 꼭 기억하세요. Q1 구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이제 3x 플러스로 바뀌었으니까 우리는 x에다 1을 대입하면서 하면 되겠죠. 잠깐만. rx가 3x 플러스가 아니지. 1을 왜 대입? 미안. 마이너스 1 대입. 그러면은 여기 6이 아니죠? 마이너스 1이면은 1 마이너스 2니까 4. 그래서 b는 오니까 a는 얼마? 마이너스 1짜리. 여기도 마이너스 a 플러스. A는 아닌가요? 정진해볼까요? 오늘 더 보기 싫어. 그래서 아랫자리 x 플러스 5 쏘면 1 대입할게요. 그러면 여기 왼쪽 8은 2q1 플러스 6까지 쓰고요. q1은 1까지. 자, 124도 봅시다, 여러분. 그렇게 막 엄청나게 큰 변화는 없거든요, 문제. 그래서 바로바로 보이는 것들은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24는 일단 가는 당연히 못 쓰라고 나온 문제, 나머지 정리 쓰라고 나온 문제. 가에다가 나머지 정리 또 쓰시고요. 항상 1차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 정리. 그래서 F 마삼은 2. 자, 나를 봅시다, 여러분. 이제 나 같은 게 되게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건데 또 처음 보는 형태입니다. fx를 x플 3제곱으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는 서로 같다.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몇 차로 나눴어? 2차로 나눴어요. 사실 2차로 나눴기 때문에 몫은 몰라요. 왜냐면 f의 차수를 모르니까. 하지만 나머지 차수는 정확합니다. 몇 차? 1차. 그래서 몫도 1차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나로 갖다가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되고, 누가 세우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직접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조금 특이한데, 위에서 이거 줬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지금 당장 해야 될 게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는 끝났어요. 이제 밑에서 그냥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자,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따로 없습니다. 당연히 얘기하는 거지만 F 차트 몰라가지고 개수 비교법 같은 것도 못 써요. 우리는 유일하게 수치 대입법만 할 수 있는데 그마저도 마삼밖에 대입 못 합니다. 다른 거 대입한다고 해서 뭐 나오는 건 없어요. 그래서 마삼 대입하는 걸 조금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F 마삼은 여기 날라가고 여기는 마이너스 3a 그 다음에 플러스 b 이렇게
B는 얼마다? 2였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B 대신에 얼마를 2 플러스 3A를 대신 넣을 수 있다. 여기만 체크해 놓을까? 우리가 B를 A에 대한 식으로 바꿨어요. 그럼 다시 처음부터 출발합시다. 주어진 식 fx를 우리가 x 플러스 3제곱 그리고 이제 ax 플러스 3a 플러스 2 b 대신에 넣었잖아요. 여기도 ax 플러스 3a 플러스 2 이렇게 써놓을게요. 여기서 이제 길을 잃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내가 이렇게 길 방향성을 제시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가에서 나머지 정리 썼을 거고, 맞죠 여러분? 나에서 관계시도 썼을 거야. 그리고 마삼까지 대입도 했을 거야.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B 대신에 3A 플러스 1을 찾아내고, 근데 물론 여기서 막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기 바뀌었는데 이 다음에 뭐 하지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데, 항상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문자를 이제 계속 소거해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문자가 두 개라서 너무 문제가 불편한 거니까 문자를 소거해 나가려면 다른 문자를 다른 문자로 변형하시면 됩니다. 봐봐요. 지금까지 문자가 두 개였는데 이제 한 개로 바뀌었잖아. 조금 더 우린 편해진 거거든요. 문제 푸는 상황에서. 저 A만 찾으면 끝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 자, 요거는 좀 빨간색 펜 꺼내가지고 앞으로 요거는 꼭 기억해 줘야 될 겁니다. 자, 밑줄 치세요. 밑에 x 플러스 3 세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여기서 이제 길을 잘못 뜨는 사람들 잘 보세요. 집중해서 길을 잘못 뜨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을 할 거야. 잘못 가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걸 다 전개하고 있는 거야. 맞잖아요. 왜 얘로 나누라고 했으니까. 직접 나눌 수 있어요? 못 나누잖아요. 그래서 다 전개를 하고 나누는데 그러면은 결국 계산 못해.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이걸 전개한 걸로 나눠야 되나 또 말도 안 되잖아.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또 이게 직접 나누기 말고 뭔가 따로 안 보여가지고 문제가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화살표 치고 써놓으세요. 꼭 외워주세요. 이게 결국 이걸 기억하고 외워야 돼요.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 주어져 있는 거는 그냥 식인데 갑자기 x 플 3 세제곱인 거듭제곱으로 나누라고 하면은 연조립제법 꼴로 우리가 바꾸는 거예요. 잘 써놨나요? 근데 이게 갑자기 무슨 연조립제법 꼴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요 식을 한번 천천히 변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전개한다는 생각밖에 사실 못하고 뭔가를 따라해야 되는 걸 생각할 수 없는데, 이걸 그냥 잠깐 머릿속에 그냥 1초만이라도 스쳐가기라도 한다면 여기 있는 식을 A로 묶은 형태에 대해서 잠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사실 이 하나의 작업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게 저런 작업을 하는 게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 우리도 그냥 내가 시키니까 하는 거야? 아니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라는 거예요. 이게 이걸로 나누었을 때 이걸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먼저 갖고 있어야 된다고. 물론 저것도 왜인지 모르죠. 근데 풀이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지금 이 짓을 해야 되는가? 문제는 똑같은데 풀이는 수백 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마찬가지야. 어떤 애들은 전개한 다음 직접 나누는 애들도 있지만 이런 형태로 가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이건 뭐 배워야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 fx를 조금 더 한번 예쁘게 정리가 됩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하나씩 이제 분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기 싫어도 연조립제법 형태에 나와요. 연조립제법 형태 혹시나 뭐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은 이 형태가 연조립제법 꼴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래도 연조립제법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의 1차식에 대한 거듭제곱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로 바꾸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 이제 x 플러스 3의 세제곱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여기만 나눠 떨어지지. 그럼 나머지는 몇 차야? 이미 2차밖에 안 남았어. 그럼 여기 안 나눠 떨어져. 이 자체가 그냥 뭐가 되는 거야? 나머지가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직접 나누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할 때 나머지는 그냥
학교 시험에는 이런 것들을 자꾸 내. 한 번도 안 보면 못 푸는 문제들 있죠. 이게 보는 사람과 안 보는 사람, 풀어본 사람과 안 풀어본 사람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꼭 기억합시다. 지금 오늘 풀었던 문제 중에 가장 어렵고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 녀석이 RX니까 이제 힌트를 줬죠. R0는 R 마이. R0, R 마이. 그래서 R0은 0 그냥 넣을까요? 0, 0. 그러면은 9, 18, 3A 플러스 20. 그 다음에 R 마이. R 마이는 마이너스 A 플러스 3. 그래서 2A는 마이너스 11. A는 막. 그래서 이제 RX가 완성되는 거예요. 요 문제 풀이는 꼭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문제를 찾는 F 마사는 여기다 마사 넣으면 되죠. A가 막팔 나왔으니 이 무기 더럽냐? 쓸까요? F X는 마이너스 8x 플러스 3의 세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2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3 플러스 그래서 F 마사 찾아주세요. (125번에) 별표 3개 쳐놓으세요. 이 문제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작정 암기하는 건 아니고 이해한 다음 암기하셔야 돼요. 또 답이 다르게 나와? 뭐야? 이거 따라 썼는데 아니래요. 왜 이렇게 나오지? 봤는데. 답 20. 일단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25번. 저번에 제가 성취적 평가에 냈었던 문제거든요. 이 125번이 그냥 좀 상징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냐 없냐가 공통수학 1을 제대로 공부를 했냐 안 했냐를 가르는 그런 문제거든요. 되게 상징적인 문제라서. 그러니까 이건 못 풀어본 사람들은 아예 못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아마 예전에 선생님이 이거 설명했을 때 기억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기억 안 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천천히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다항식 fx를 xy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x 플러스 3. 얘의 특징은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걸 생각할 때 우리는 뭘 생각해? 나눗셈 관계식을 세운다는 생각을 할 거야 일단. 자, 두 번째 x마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다. 이건 당연히 나머지 정리에 대한 생각을 할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fx를 x마이 제곱 x마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하는데 r3을 구하여라까지 정리가 되는 거죠.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못 푸는 가장 큰 이유가 식을 너무 많이 써요. 첫 번째 것도 식으로 쓰고 두 번째 거 f1은 못 쓰고 세 번째 것도 식으로 쓰고 이러고 나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2를 대입한다고 하더라도 문자가 너무 많아요. RX에. RX는 몇 차니까? 2차니까. 그래서 문제를 못 풀고 그냥 내팽겨 치는데 식은 하나만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걸로 식은 한 번만 쓸 거예요. 또 RX라고 쓰지 마시고요. 우리가 찾는 나머지는 2차입니다. 조금 더 그 형태를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좀 필기를 좀 해드리냐면요. 뭐
이 125번 스타일 문제에 대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언급이 있잖아요. 항상 이 틀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세 번째 거는 나눗셈 관계식 쓰라고 나온 식. 이거는 뭐 상관없으니까 위에 네모칸 치고 필기 좀 해둘래요? 맨 위에 공간이 있으니까. 나머지 정리 쓰라고 나온 식. 직접 나누기를 하라고 쓴 식입니다. 이 형태 자체를 그냥 좀 받아들이거나 암기를 좀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각각의 역할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 역할들이 벗어나게 되면 문제를 아예 풀 수가 없거든요. 이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게 만든 문제예요. 그래서 진짜 유일하게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 공부를 하면서 풀 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가 얘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관계식은 딱 하나만 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식은 직접 나누기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이 식을 우리가 뭘로? x-2의 제곱을 직접 나누는 거예요. 이거는 많이 봤죠 이제? 익숙하죠? 저 덩어리를 나누는 거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고? 나머지가 없어요. 나눠 떨어져요. 굳이 목은 안 쓸게요. 몫을 구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얘만 나눈 거예요. 자, 이제 나누기를 직접 하셔야 됩니다. x-2의 제곱으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를 나누면 몫은 얼마? A. 그렇죠. A. 어차피 최고차만 날릴 거니까요. 그럼 이렇게 내려왔어. 그럼 당연히 이걸 뺀 거는 몇 차씩이 남아요? 근데 그게 이제 문제에서 언급이 되어 있는 거야. 뭐라고? x 플러스 3이라고. 이건 이미 정해진 거예요. 이 값을 따라가면 돼. 이렇게 써놓고 여기다 색깔로 동그라미를 쳐놓을게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x-2의 제곱으로 나눴었더니 몫이 a고 나머지 x 플러스 3이다. 여기서 이제 나눗셈 관계식을 한 번 더 써서 우리가 나머지를 미지수가 한 개짜리 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게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 말고는 없어요. 근데 사실 그 다른 그 문제 답지를 보면은 답지는 어떤 식으로 이거를 쓰냐면 그냥 아무 설명 없이 그냥 이 자리를 얘로 바꿔버리거든. 그럼 다 생각 그 왜 이렇게 바뀌는지를 이해를 못해. 근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직접 나누기 때문에 저게 저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쓰는 건데. 그래서 뭐 예전에도 선생님이 수업 처음 할 때도 얘기했던 거지만 답지 보고 공부하면 이게 실력이 늘지를 않거든 하나도. 그래서 이유를 한번 잘 설명 수업 중에 듣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안 되는 걸 좀 질문하면서 가져가야지. 우리가 답지에 좀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지수가 하나로 바뀌었어요. 이제 이렇게 이제 유제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새롭게 우리는 fx를 쓸 수 있다. x-2의 제곱 x-1 qx 플러스 a x-2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이제 미지수가 몇 개짜리? 한 개짜리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썼던 나머지 정리 f1은 그냥 얼마? 5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린 이 상태에서 뭐하자? x는 1 취립하자. 그래서 f1은 사라지면서 a 플러스 4. 그래서 a는 1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찾는 나머지는 x-2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나중에 이 125 난 꼭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어. 공통수학 원을 공부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나는 기준이 되는 문제라고. 이 125번을 응용한 문제가 126번이 돼요. 상황 자체는 똑같습니다. 한번 볼래요? 요번엔 fx를 x세제곱 플러스 5로 나눴고요. 다음 fx를 x-1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까 나왔던 그 두 개 곱으로 나누었을 때 상황 자체는 똑같죠. 똑같은 문제인 거야. 결국 풀이도 똑같습니다. 해볼까요? 무턱대고 처음부터 나눗셈 관계식을 여러 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나눗셈 관계식은 하나만 쓸 거예요. 그래서 쓸게요. fx는 x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qx. 요거는 조금 더 지저분하겠네요. 나누는 게 몇 차? 4차. 나머지 몇 차? 3차. 그리고 미지수가 더 많았어. 처음에 나와 있는 식은 뭘 이용했습니다? 나눗셈 관계식 말고 직접 나누기 용도로 쓴다. 그랬더니 당연히 여기는 나눠 떨어지니까 필요 없고요. 이 녀석이 남는데 이 녀석을 나누려면은 최고차기에서 누가 필요하다? a가 필요하고 a x 세제곱 플러스 5를 해서 뺐는데 여기 또 이거 필기하다가 나중에 또 혼자 풀다가 실수한 사람들이 진짜 이걸 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빼지 마세요. 이게 뺀 결과는 이미 나와 있어 문제에서. 뭐라고? x제곱 마이너스 2x 결과 나와 있으니까 이걸 빼서 문자를 쓰라는 게 아니에요. 식은 딱 하나 끝나요. 그래서 직접 나누기가 이렇게 두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미 결과는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여기 동그라미 다 쳐놓으세요. 이제 두 개 비슷한 거 두 개 풀어봤으니까 이제 여러분 거 됐어요. 여러분 거 만들어야 돼요. 결론 우리가 지금 찾는 이 너무 덩어리가 큰 미지수 너무나 많은 D는 심플하게 A x세제곱 플러스 5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그럼 이제 앞으로 이 문제가 좀 숙달이 되고 익숙해진 사람들은 그냥 처음부터 식 보자마자 fx는 얘로 나눴고 나머지는 원래는 이렇게 4차씩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 주어졌던 것처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얘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게 반드시 와야겠구나. 조금 숙달이 된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이렉트로 얘를 쓰시면 됩니다. 근데 한 3-4번 더 풀어봐야지 익숙해지지. 안 그러면은 이거 바로 안 나와요. 일단 원리를 먼저 이해하시고요. 원리 이해했으면은 요 식을 바로 쓸 수 있게끔 연습해 주세요. 나중에 비슷한 문제 나오면 한 방에 바로 또 쓸게요. 자, 당연히 이제 미지수 하나 남았잖아요. 이제 우리가 뭐 할 차례입니까? 수치 대입법 할 차례죠? F1은 11 쓸 겁니다. 사라지고 6A 빼기 10 A는 그래서 RX 2 X세제곱 플러스 여기까지 만들었고 여러분들은 R 2 찾으십니다. 괜찮나요? 계산 마무리 해주시고 나머지 정리 3개밖에 안 남았네요. 하고 인수 정리하고 조리 추적까지 해서 마무리합시다. 자, 127번 볼게요. 점점 문제가 좀 이상해지거든요. 읽어볼까요? 자, 다항식 px에 대하여 그리고 다항식 px는 알려주지도 않았으면서 식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네요. x 마이 px 곱빼기 x 제곱을 px 빼기 x로 나누었을 때 몫은 qx 나머진 px 마이너스 3x다. 너무 길죠. 일단 근데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어. 관계식 세우는 거밖에 없어. 일단 관계식을 세우러 갑시다. 쓸게요. x 마이 px. 자, 문제에서 일단 px에 대한 정보는 뭐 하나 주지도 않았어요. 그럼 이걸 내가 풀 수 있는 게 이유가 어떤 걸까 좀 고민해 보셔야겠네요. 그리고 px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몫은 qx 나머지는 px 마이너스 3x
식은 써놓고.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볼 건데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는 걸 제가 한번 예측해 볼게요. 일단 식을 썼는데 쓰는 것까지는 됐어요. 됐는데 뭘 해야 될지 감이 안 와. 왜 그러냐면 식이 일단 복잡하고요. 그리고 밑에서 갑자기 px를 qs로 나눈 나머지가 11이라고 했는데 내가 뭐 어떻게 알아 이거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멈춰 있는데 이게 그 뭐 무의식적이 됐든 아니면은 조금 당연하게 됐든 간에 나누기가 머릿속에서 어떻게 정리되어 있냐가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대부분 나눗셈 관계식 정도로만 그냥 다 외우고 있을 뿐이지 더 이상 뭐 특별한 걸 막 쓰고 싶어 하지도 않고 쓰려고 하지도 않는데 그 수학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당연한 거를 당연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당연한 거라고 들어있긴 한데 당연하게 쓸 준비는 안 돼 있어.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여기서 뭐가 당연한 걸까?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 많이 안 써봐서. 당연한 거는요. 볼펜으로 써놔. 이게 내가 말하는 써놓으세요. 나누는 식과 나머지는 무조건 누가 더 차수가 커야 돼요? 나누는 식의 차수가 더 커야 돼. 근데 이건 당연히 알고 있어.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어. 10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3보다 작은 게 나와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1단원에서 나누기 배울 때도 4차를 2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차 이하가 된다는 건 다 아는데 꼭 이 문제 풀 때만 그걸 안 쓰는 거야. 왜냐면 이거는 알려주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무조건 작아야 된다. 근데 여기서 그런 언급을 따로 안 해주지만 이상함을 감지를 해야 돼. 왜 나누는 식과 나머지가 똑같이 차수가 돼 있을까를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이상함을 감지를 해야 돼. 근데 뭐 머릿속에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은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정신이 안 들어지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나머지 정리 문제 풀 때 이게 당연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당연한 걸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돼. 자, 그러면 고민해봅시다. 이상하잖아요. 자, 여기는 px가 최고차면 여기도 px가 최고차지. 만약에 px가 2차면 여기도 2차, 여기도 2차. px가 3차면 여기 3차, 여기 3차.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야. 나누기 문제에서. 왜? 얘 차수가 이 차수보다 항상 커야 되니까. 그러면은 2차 이상은 안 돼. 100%. 차수가 똑같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여기 px는 몇 차? 1차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럼 1차면 얘도 1차고 얘도 1차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가능성이 있는 건 있지. 그 px 1차의 최고차가 얼마면 되는 거야? 3. 그렇지.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얘는 1차 얘는 상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그거를 자연스럽게 유추할 수 있어요. 예,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거 심화 문제에서 너무 자주 쓰는 패턴이니까 꼭 잘 기억합시다, 여러분. 만약에 나누는 식의 차수와 나머지 차수가 이렇게 똑같은 형태로 보이면 반드시 여긴가에 뭔가 힌트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힌트를 찾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얘가 1차가 되고 얘는 상수항이 됩니다. 결국 이 문제는 이 차수를 찾아서 푸는 문제였어요. 괜찮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식 다시 정리하시면 됩니다. 쭉 쓸까요? 여기까지. 맞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정리 또 해보면 뭐 QX는 당연히 몇 차예요?
이거 1차일 수밖에 없죠. QX도 심지어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쓰는 거 바로 뭐 목설정. 아까 계속 쓴다고 했죠. 앞으로 목설정도 당황하지 말고 큐 뭐지? 여기까지 이 어려운 걸 해결했는데 여길 못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자, QX도 마찬가지 1차인데 자, 최고차 비교해 볼까요? 여기 최고차는 몇 차? 2차. 최고차 계수 얼마? 2. 여기도 최고차 계수 얼마? 2가 돼야 되니까 QX는 X 쓰시면 됩니다. 혹시 여기에 좀 힘든 사람들은 전개해서 쓰죠. 여기 2X 제곱 그 다음에 KX K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 그러면 여기 지금 상수항이 2 마이너스 2K죠. 여기 K 있네. 여기 상수항 뭐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3K 되면 되니까 여기 얼마? 마삼이부터 바로 유추할 수 있어. 목설정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안 썼던 것들을 진짜 많이 쓰고 있거든요. 아직 못 배워서 못 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배우면 여러분 다 쓸 수 있는 상황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문제에서 그럼 이제 힌트를 또 한 번 더 준 거죠. 여기까지 만들어 놨고 이제 PX를 QX로 나눈 나머지가 10이다. 근데 이게 X나 3인 걸 발견했네요. 따라서 P3은 10이다. 아까 전에 PX 구해놨죠? 그럼 자연스럽게 K도 1인 거 바로 나왔고 이렇게 처음에 설정했던 미지수들이 다 나왔다. 자, 그래서 PX는 3X 플러스 1, P30은 91까지 쓰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 엄청 중요한 거 배웠어요. 차수 비교해서 문제 푸는 형태. 이건 모의고사나 내신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 뭐 교육청 기출 써있죠. 항상 이런 건 노리는 거야. 당연한 걸 당연하게 쓸 수 있어야 돼. 128번하고 129번은 그냥 뭐 숫자 치환해서 푸는 거니까 바로 그냥 치환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그리고 우리 기억했던 숫자 치환할 때 나머지가 음수인 것만 주의하자. 자, 1번은 253을 x로 그러면 x의 11제곱 나누기 x 플러스 1 뭐 바로 나왔네. 방금 얘기했던 거. 자, 나머지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거니까 마이너스 1이 1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는 나눗셈 할 때 지금 문자로 나눠서 음수가 나오는 건 맞지만 실제로 우리가 숫자 나누기 숫자였기 때문에 나머지가 음수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번 시간에 배웠죠. 나머지가 음수가 나오면 뭐 하기로 했어 우리? 나누는 식을 한 번 더 하시면 됩니다. 얼마 나눴죠? 우리 254로 나눴죠? 실제 나머지는 253. 항상 나누는 식을 한 번 더 하시면 돼요. 혹시나 헷갈리는 사람 다시 한번 써놓을게요. 이렇게 치환해서 푸는 문제에서 나머지가 음수일 때 나누는 식, 나누는 값을 한 번 더 합니다. 자, 그럼 2번도 마찬가지 치환 또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바로 x8로 치환하면 돼요. 식이 좀 더러워지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x의 100제곱, x의 99제곱 이렇게 바뀌긴 하죠. 그리고 x의 플러스 1까지 그걸 뭘로 나누는 거야? x의 마이너스 1로 나누는 거죠. 그럼 이 녀석을 우리가 fx라고 잡아놓으면 결국 나머지는 f1이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자, f1은 얼마가 나오죠? 100일이 나오죠. 근데 이것도 무턱대고 답으로 쓰면 안 됩니다. 이유는 실제 우리가 나누기는 나누는 게 얼마야? 7로 나눈 거야 실제로. 그러면 나머지는 뭘로 남아야 돼? 7 미만으로 남아야 돼. 근데 100일이 나머지인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문자로 이렇게 치환했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생기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 뭐 하면 돼? 이 나누기를 7 한 번 더 하면 돼. 나머지를 7로 한 번 더 하시면 돼. 그럼 7이건 7, 105, 31, 7, 4, 7, 28. 나머지 3 되죠? 실제 나머지는 4입니다. 요거 1번, 2번 그냥 기본 문제랑은 달라요, 여러분. 나머지 구할 때 실수하지 마시고요. 129번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인수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129. 자, 10의 39제곱을 99 곱하기 10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일단 질문. 여러분 누구 치환할래요? 10을 치환하는 것도 일리가 있어. 왜냐면 왼쪽이 10의 39제곱이잖아요. 근데 이제 오른쪽 식이 너무 복잡해져. X를 10으로 네. 치환하는 거지. 그럼 그 다음 차선책. 그렇죠. 100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근데 이게 그냥 시행착오를 바꾸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제 10의 39제곱은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 10의 39제곱은 x의 거듭제곱으로 안 되지 않나요? 10을 하나 덜어내면 돼. 그러면 10의 38제곱이니까 10의 제곱을 x로 치환했으니까 그럼 x의 몇 제곱? 19제곱 하면 되네. 10x 19제곱. 그리고 이거를 뭘로 나누는 겁니까? 우리는 99 곱하기 101인데 그리고 얘는 이제 100 빼기 1에다가 100 플러스 1인 거니까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는 거죠. 즉 식을 다시 정리해보면은 10x의 19제곱을 우리는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고 있다. 나머지를 구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2차식으로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실 지금은 뭘 쓸 수 없어? 나머지 정리를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나름쌤 관계식으로 가자. 하지만 여기서 자연스럽게 ax 플러스 b로 넘어가는 것까지는 가실 수 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바로 이렇게 풀이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1 마일 대입하는 것까지 1 대입하면은 10은 a 플러스 마일 대입하면은 마10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더하면 0이 되고 a가 10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남은 rx는 그냥 10x 까지 씁니다. 여기까지 정리. 그러면은 10x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x를 100으로 치환했잖아요. 그러면은 1000 쓰면 되는데 마지막까지 확인. 우리가 나누는 식 있죠. 이 나누는 식 얘가 1000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해야 되는데 쟤는 1000보다 크죠. 거의 뭐야? 9999잖아요. 1000 자체가 나머지다. 괜찮나요? 네, 좀 쳤다가 뒤에 인수 정리랑 우리 좀 하고 마무리할게요. 몰라.